하늘은 잿빛으로 물들고 대지는 얼어붙은 겨울.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치며 땅 위의 모든 것을 꽁꽁 얼려버렸죠. 그러나 이 혹독한 겨울보다 더 거대한 위협이 고려의 북쪽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거란군 10만, 압록강을 넘어 고려 땅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고려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그 선봉의 선자는 소베야, 거란 황실의 부마이자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둔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전해질 때마다 적들은 공포에 휩싸였죠. 그런 그가 고려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동 육주를 되찾고 개경을 함락하여 고려 왕실을 굴복시키려 말이죠. 거란군은 빠르게 남하했습니다. 고려의 성들은 아직 문을 걸어 잠그지도 못한 채 그들의 기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공포와 불안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거란군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보다 먼저 전쟁을 예측한 자, 그들보다 먼저 대비를 끝낸 자, 강감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란군이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10만 대군이 고려의 땅을 짓밟으며 남하하고 있었죠. 그들의 목표는 개경 함락, 그리고 고려 왕실의 굴복이었습니다. 소배압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둔 그는 이번 전쟁 역시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대한 물살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거란군이 삼교천을 건너려는 순간 강감찬이 준비한 함정이 발동됐습니다. 둑이 무너지며 강물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죠. 거센 물살이 기병과 병사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무거운 갑옷을 입은 자들은 허우적거리며 가라앉았고 기병들은 중심을 잃고 휩쓸려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려군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들었고 숨어있던 기병대가 적진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거란군은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1만 명이 목숨을 잃고 나머지는 허겁지겁 퇴각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소배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흥화진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장 다음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개경을 기습하려 했죠. 고려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 기동력을 이용해 방어선을 우회하며 한 번에 수도를 함락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의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요충지에 병력을 배치했죠. 강민첨을 자주로 보냈고 조원을 마탄으로 보내 거란군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란군이 개경으로 향하는 길, 그곳에는 이미 고려군이 숨어 있었죠. 거란군이 내구산을 넘으려는 순간 숲속에서 매복해 있던 고려 기병이 움직였습니다. 1만 4천 명의 기병이 언덕 위에서 일제히 내려왔죠. 거란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고 전열이 흐트러지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려군은 거란군의 중심을 파고들었고 거란군은 방어선을 유지하려 애썼죠. 하지만 이미 전투는 고려군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거란군은 결국 후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친 곳에서도 또 다른 고려군이 기다리고 있었죠. 패잔병을 정비하며 후퇴를 시도한 거란군. 하지만 마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조원의 고려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던 마탄의 들판이 전쟁의 소음으로 가득 찼죠. 거란군이 도착하는 순간 고려군이 움직였습니다. 전투는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거란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사방에서 고려군이 몰려들었습니다. 창과 칼이 번뜩이며 전장은 아비규환으로 변했죠. 이 전투에서만 거란군 1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소배압은 개경 공략을 포기하지 않았고 개경과 40km 정도 떨어진 신은현에 도착한 뒤 개경의 방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00명의 척후 기병을 금교육으로 보냈죠. 하지만 고려군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진 밤, 거란 척후병들이 이동하자 그림자처럼 숨어있던 고려군이 덮쳤습니다. 화살이 날아들었고 칼날이 번뜩이며 한순간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거란군은 반격할 틈도 없이 쓰러졌고 300명 전원이 전멸했습니다. 이제 소배압은 깨달았습니다. 개경 공략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전황은 완전히 고려 쪽으로 기울었죠. 거란군이 퇴각하는 길, 그곳은 단순한 퇴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마지막 관문, 귀주,
강감찬은 이곳에 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거란군이 귀주에 도착한 순간 이미 고려군의 대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수만의 고려군이 전열을 갖추고 있었고 거란군은 포위망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귀주 대첩의 전투는 정면 대결로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화살이 쏟아졌고 거란군은 방패를 들어 방어했지만 거대한 고려군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면에서는 고려의 보병이 검차를 밀고 나왔고 거란군은 이를 뚫고 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퇴로 또한 이미 차단됐다는 것. 김종현이 이끄는 고려군 기병이 후방에서 기습을 감행했습니다. 앞과 뒤 그리고 양옆까지 고려군이 에워쌌고 거란군의 대우는 점점 무너져갔죠. 혼란이 극에 달하자 소비압은 마지막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강민첨의 고려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병대가 서로 부딪혔고 칼날과 창이 번뜩이며 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거란군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포위망을 뚫지 못했습니다. 점점 병사들이 쓰러졌고 혼란 속에서 지휘 체계마저 무너졌죠. 소배압은 패배를 직감했고 더 이상 싸워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살아남은 병사들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귀주 평야를 가로지르며 도망칠 수 있었던 병력은 겨우 수천 명에 불과했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거란군의 함성이 귀주 벌판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전투는 고려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고 고려사에서는 거란의 패함이 이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귀주 대첩의 승리는 고려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송나라는 고려의 군사력을 다시 평가했고 고려에 대한 외교적 태도를 신중하게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는 거란과 송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며 더 이상 주변국의 강압적인 요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고려는 이 승리를 통해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임을 입증했죠. 귀주 대첩 이후 거란은 고려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포기했고 거란이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강동 육주의 반환도 국왕의 친조도 더 이상 고려에 강요되지 않으면서 고려는 강동 육주의 영유권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100년간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귀주 대첩 이후 고려는 약 한 세기 동안 외부의 침략 없이 내정을 정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전성기를 맞이했죠. 그러나 고려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승리는 시작일 뿐이었죠. 새로운 강국이 떠오르고 있었고 또 다른 전쟁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역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